네, 고2 물리학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분해능이라는 말이 좀 나와요. 분해능.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잘 분해할 수 있느냐,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원 두 개가 있잖아요. 광원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좀 람다가 길다라고 해봅시다. 파장이 긴 거예요. 그럼 이제 요놈들이 이제 틈을 들어왔을 때 노란색 광원도 이제 파장이 기니까 이제 회전이 잘 된단 말이에요. 회전이 잘 되니까 이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좀 많이 퍼진다고. 파장이 길면 많이 퍼져요.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파장이 같이 길면은 얘도 들어와갖고 좀 많이 퍼져요. 빛이 많이 퍼져. 그렇다 보면은 요 틈새로 들어온 요 두 개의 불빛이 서로 이제 간섭을 하게 돼요. 서로 또 얘네 둘끼리 노란 거하고 파란 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빛의 밝기가. 그래서 중간쯤에서 제일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요것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두 개로 인식 못하고 하나로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로 인식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그거를 분해능이 안 좋다, 분해능이 낮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장이 짧은 걸 쓰면 돼요. 파장이 짧은 걸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와서 그 간섭무늬의 간격이, 그러니까 회절무늬의 간격이 좁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좀 있지만 요렇게 얘네들이 이제 간섭을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우리는 파장이 좀 짧은 거를 쓰게 되면은 이 광원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로 인식 못하고 얘는 두 개로 인식을 하고, 그래갖고 얘보다는 얘가 분해능이 좋고, 어떨 때? 파장이 짧을 때 분해능이 우리는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 배열이라는 말은 쉽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제 상이 확대가 되느냐, 얼마나 더 이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대되는 정도가 배열인데, 요거를 이제 분해능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은 분해능이 좋으면 배열도 좋고요. 그다음에 분해능이 나쁘면 배열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해능이 좋아요. 분해능이 좋다는 것은 두 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확대를 하더라도 그 작은 그 두 개의 그거를 두 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분해능이 높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해능이 안 좋아요. 작은 거 두 개로 인식을 못 해요. 그럼 이제 확대하면은 그게 하나로 보이니까 그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제 뿌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해능하고 배열의 관계에 같이 비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현미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학현미경, 투가 전자현미경, 투사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을 또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거는 그 광학현미경이에요. 빛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 거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확대할 때 이제 렌즈라는 거를 써요. 렌즈. 눈에다 갖다 대는 건 뭐 저간 렌즈고, 빛을 모아주는 건 뭐 대물 렌즈고, 해서 이제 렌즈를 추천거리를 잘 맞추면은 이제 우리가 더 큼지막하게 그 물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광원에서 빛을 쏴줘요. 그럼 직각 렌즈에서 빛을 모아준 다음에 시료를 통과시켜요. 그럼 이제 시료가 이제 그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대물 렌즈 갖다가 모아줬다가 저간 렌즈에서 상이 확대돼갖고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시광선 영역은 빨주노초 파란 거는 파장이 좀 길어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좀 길기 때문에 배율도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 꽤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아주 작은 이제 미세한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얘네들보다.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게 뭐느냐? 바로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건데, 전자현미경은 크게 투가 전자현미경하고 주사 전자현미경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뜻이 뭐냐면 투과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자가 뭔가 이제 통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EM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요거 영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과한다,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뭔가 이제 꿰뚫는 전자현미경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전자를 쏴요. 이 전자를. 왜 전자를 쏠 수 있어요? 전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처럼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전자를 쏘는데 전자를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모아서 이제 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모으려는데 이거 재물 렌즈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렌즈에 그 유리 깎아서 만든 거, 볼록 렌즈죠. 근데 그런 걸로는 이제 전자가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자기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렌즈는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어갖고 자기장을 형성시킵니다. 자기장을 형성시키면은 전자가 거기서 힘을 받죠. 그렇죠?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갖고 걔네들을 이제 모아주는 장치를 우리가 자기 렌즈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대물 렌즈, 투사 렌즈 있지만 요거 다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자들을 이제 모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놈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 얘랑 이제 좀 차이점의 문제를 좀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를 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통과시켜야 되니까 시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자기 렌즈에서 모아줘갖고 시로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통과시킨 다음에 확대를 해가지고 스크린에다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시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제 전자가 이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막힌 데는 못 뚫 거고 뭐 뚫린 데는 이제 통과해서 여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흔적들이 여기 이제 묻어날 거예요. 그쵸? 이 시로의 흔적들이 스크린에 묻어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는 없고 요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영상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장치가 큼지막하고 비싸고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요게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T분의 H다. 그래서 이제 MV분의 H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자의 속도를 엄청나게 이제 증가시켜서 쏘게 되면은, 즉, 전압을 높게 걸면은 전자총에서 이제 전자를 세게 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이제 높여가지고 이 V 값을 증가시키면은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면은 뭐가 좋다고요? 분해능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게 그러니까 이제 V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파장을 짧게 쏘면 이제 분해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이제 수백만 배까지 이제 분해능을 이제 좋게 해서 배율도 이제 수백만 배 이상 이제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그 조그만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영어로 하면 스캔한다는 거, 스캔. 그래서 이제 스캐닝, 트랜스미션, 스캐닝,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 있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뭐 이렇게 읽어요. 잘못 써놨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읽어갖고, 이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캔한다는 거야.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스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총을 쏘아주는데 쏴줘갖고 이제 자기 렌즈, 주사용 코일, 대물 렌즈 뭐 이런 걸로다가 전자를 모아갖고 시로를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하면서 이제 전자가 튀겨갖고 이쪽으로 날아가거든요. 튀겨갖고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검출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다가 이제 뭐가 어떻게 튀어나왔네 하는 거를 다시 영상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거를 우리가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 비교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얘보다는 얘가 좀 분해능이 작아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얘도 결국에는 이제 드브로이 파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압을 좀 작게 해서 속력을 상대적으로 좀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파장이 조금 길어져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분해능은 얘보다는 안 좋다. 당연히 얘보다는 좋아요. 광학 현미경보다는 좋아요. 근데 얘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배율도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뭐 얘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 장점이 있죠. 얘 장점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겉에를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해서 겉에를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입체적인 구조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과를 시켜오기 때문에 시로를 굉장히 얇게 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단면적인, 좀 2차원적인 모습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얘는 좀 입체적인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죠. 얘는 2차원이지만 굉장히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좀 확대는 좀 덜 내지만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거 좀 특징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다가 금속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갖다 놓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자를 여기다가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자가 쌓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속을 갖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금속을 갖다 놓으면은 전자가 이제 금속에 쌓여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적지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효과까지, 그건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림으로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뭐 이제 그 광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광학 현미경이야. 가시광선을 좀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총을 쏴요. 그러면 이제 전자 현미경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총의 전자가 시로를 뚫고 들어가. 그러면 전자 현미경이에요. 뭔가 이게 튀겨나가. 그러면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지로 두 개를 구분해 주시고,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수업인데 드브로이 파장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 기술 수준이 이렇게 지금 발달되어 있다까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기도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쉽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